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후 2시 앨리스입니다.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 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2장 무지한 자의 수업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시기에 살았던 조제프 자코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지능이 책의 지능과 씨름한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코토에게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책의 섬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그 책, 텔레마코스의 모험 또는 다른 책, 자코토는 우연히 텔레마코스의 모험을 손에 쥐게 되었고 편의상의 이유로 그 책을 고수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였든 상관은 없었다는 거죠. 텔레마코스의 모험은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 책은 불문하게 걸작은 아니었지만 문체는 세련되고 낱말은 다양하며 도덕은 엄격하다. 우리는 그 책에서 신화와 지리를 배운다. 프랑스어 번역을 통해 우리는 거기에서 베르길리우스의 라틴어와 호메로스의 그리스어를 듣는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고전이다. 한 언어가 그것의 형식과 힘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들 중 하나인 것이다. 하나의 전체가 되는 책. 우리가 새로 배우게 될 모든 것을 그것에 갖다 붙일 수 있는 어떤 중심. 이 새로운 것들을 각각 이해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본 것, 그것에 대해 생각한 것, 그것에 대해 행한 것을 말할 수단을 찾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어떤 고리. 보편적 가르침의 첫 번째 원리는 다음과 같다. 무언가를 배우고 그것을 나머지 전체와 연관시켜야 한다. 그러니 먼저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라팔리스도 똑같이 그렇게 말할까? 라팔리스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러나 구식, 여기서 말하는 구식은 그 설명자의 질서를 따르는 방법을 말합니다. 구식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것을 배우고 나서 다른 어떤 것,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배워야 한다. 선별, 개선, 불완전 이런 것들이 구식의 원리다. 칼립소와 열쇠공. 칼립소는 그 텔레마코스의 모험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구식이 이야기하게 내버려 두자. 사실을 보자. 명령하는 의지가 있고 복종하는 지능이 있다. 이 지능을 어떤 의지의 절대 강제 아래에서 걸어가게 만드는 행위를 주의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행위를 알아보아야 할 문자의 형태, 이 행위는 알아보아야 할 문자의 형태, 기억해야 할 문장의 형태, 두 수학적 존재 사이에 찾아내야 할 관계, 장문해야 하는 이야기의 요소들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 기억에 새기는 능력이 있고, 이해하는 능력이 따로 있고, 또 판단하는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O를 동그라미라고 부르고 L을 직각자라고 부르는 열쇠공은 이미 관계를 통해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발명은 회상과 같은 질서에 속한다. 설명자가 꼬마의 취향과 상상력을 양성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가 창작자의 천재성에 관해 논설하도록 내버려 두자. 우리는 이 창작자처럼 하는데 만족할 테니. 에우리피데스를 읽고 번역하고 되풀이하고 모방하는 라신처럼. 그 라신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극작가였다고 해요.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보시에처럼, 아미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루소처럼, 호라티우스와 유베날리스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부알로처럼, 투키디데스를 8번 베껴 쓴 데모스테네스처럼, 타키투스를 52번 읽었던 호프트처럼, 같은 책을 늘 새로 읽으라고 추천하는 세네카처럼, 바흐의 6소나타를 무한정 되풀이했던 하이든처럼, 똑같은 토르소를 항상 다시 만드는 데 매달린 미켈란젤로처럼. 역량은 분할되지 않는다. 보고 말하고 우리가 본 것과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만의 힘이 있다. 우리는 문장을 익히고 또 익힌다. 우리는 사실, 다시 말해 사물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모두가 같은 성질의 것인 또 다른 관계들을 발견한다. 우리는 문자, 단어, 문장, 관념을 조합하는 것을 배운다. 우리는 우리가 학식을 익혔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거나 우리가 천재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질서 속에서
한 명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도 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체가 전체 안에 있다는 말이 뜻하는 바다. 그러면서 이제 구식의 또 교육 방법과 자코토가 하는 교육 방법을 비교합니다. 구식은 어떤 것을 배우고 무언가를 배우고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배워야 한다. 절차적인 것을 따지고 선생님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 문제집에도 보면 처음에 개념, 그다음에 뭐 쉬운 문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문제가 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설명자의 질서에 따른 교육학에 근거해서 짜여진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계적으로 점진적으로만 무언가를 배워나갈 수 있나? 제 경험상은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통합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되게 높은 단계의 책을 읽다가 하위 단계의 것을 갑자기 이해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엔. 그래서 구식의 방법과 자코토의 방법을 비교하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식은 그의 학생들더러 철자를 말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혼자서는 철자를 말할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구식은 학생들을 해방시키지 않을 것이다. 구식은 학생들이 단어부터 읽게 만들더라도 그들을 바보로 만든다. 왜냐하면 구식은 학생들의 젊은 지능이 자신의 늙은 두뇌에서 끌어내는 설명 없이 지낼 수 없다고 말하느라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자, 걸음, 방식이 해방하거나 바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불평등의 원리, 낡은 원리는 무엇을 해도 바보를 만든다. 평등의 원리, 자코토의 원리는 그것이 적용되는 철자, 책, 사실이 무엇이건 해방한다. 문제는 지능 자체에 지능을 계시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이든 그것에 쓰일 수 있다. 이때에는 텔레마코스의 모험이지만 아이나 무지한 자가 외우는 기도나 노래가 쓰일 수도 있다. 무지한 자가 아는 무언가가 항상 있기 마련이며 그것은 비교되는 항 노릇을 할 수 있다. 즉, 비교되는 항에 새롭게 알아가야 할 것을 연관시킬 수 있다. 당신은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자. 당신은 읽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주자 눈을 동그랗게 뜨는 이 열쇠공의 증언을 들어보라. 그는 알파벳조차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는 이 달력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그는 달의 순서를 알지 않는가? 그는 그런 식으로 1월, 2월, 3월을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그는 셈도 약간 할 줄 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달력에 적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을 따라가며 찬찬히 셈하는 것을 누가 맡겠는가? 그는 자기 이름이 기욤인 것을 안다. 그의 생일이 1월 16일인 것도 안다. 그는 그 단어를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2월에 28일까지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누구라도 무언가는 알고 있으며 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른 것들을 새로운 것을 비교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의 국가에서는 그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금,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수호자들을 철, 그리고 신발을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구리엔가 비유를 하면서 그게 이제 넘나들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일을 하라. 플라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비판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플라톤의 목소리를 통해 철학이 장인에게 운명으로 부과했던 낡은 명령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사태는 간단하다. 심지어 지나치게 단순해 보일 것이다. 너의 고유한 일 말고 다른 것은 하지 마라. 내 고유한 일이라 함은 무엇이 되었든 생각 자체를 하지 말고 그저 너의 존재의 정의를 끝까지 이용하는 이것을 하는 것이다. 만일 네가 갑파치라면 신발을 만들어라. 그리고 너처럼 똑같이 신발을 만드는 아이를 낳아라. 너 자신을 알라고 델포이 신탁이 명령한 것은 너를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설사 장난을 좋아하는 신이 재미삼아 내 아이의 영혼에 사유의 금을 조금 섞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길러 황금의 자손 중 한 명으로 만드는 것은 황금의 자손, 도시국가의 수호자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너의 자리에서 너의 일을 열심히 하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능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의 지능이 따로 있고 신발을 만드는 자의 지능은 따로 있으니 너의 아이도 신발을 만드는 자로 키워서 그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그게 미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코토의 무지한 스승이 가르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 읽었던 것처럼 각 나라 각지에서 그 방법을 배우러 옵니다. 그중에 교수법 학회 회원인 밥티스트 프루사르라는 사람이 이제 또 구경을 오는 거예요. 참관을. 그 장면인데 아이들에게 장문을 시키거든요. 즉흥작, 그 자리에서 뭔가 배운 거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즉흥작을 시키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장문한 것들을 읽고 나서 밥티스트 프루사르는 즉흥작 수업에 참여했다. 즉흥작은 보편적 가르침의 중요한 훈련이었다. 느닷없이 온갖 주제에 대해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즉흥작을 배우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못한다고 고백하려고 겸허하게 자기를 꾸미는 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평가받고 싶어 하지 않는 오만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다시 말해 타인의 평가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오만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 다음 즉흥작은 시작하고 끝내는 법, 그 자체로 하나의 전체를 만들고 하나의 고리 안에 언어를 가두어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두 학생이 자신 있게 무신론자의 죽음에 대해 즉흥작을 했다. 그 뒤에 자코토 씨는 이런 우울한 생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학생더러 파리의 비행에 대해 즉흥작을 해보라고 했다. 교실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자코토 씨는 상황을 분명히 했다. 웃을 일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주제와 관련하여 어린 소녀는 8분 30초 동안 매력적인 것들을 말하고 멋스럽고 참신한 상상으로 가득한 비교들을 했다. 이렇게 즉흥작 수업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이제 밥티스트 프루사르가 뭔가 교훈을 얻어갑니다. 그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밥티스트 프루사르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전체가 전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이해했다. 그는 자코토 씨가 놀라운 교육자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코토의 지도로 양성되는 학생들의 수준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뭐를 깨달았을까요? 이것입니다. 그 루뱅에 있잖아요. 지금 자코토가 거기에 있는 이제 마르셀리 양의 학원이 있는데 거기 다니는 여학생들의 아까 즉흥작 수업을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루뱅에 있는 마르셀리스 양의 학생들은 그르노블의 장갑 제조자들과 같은 지능을 가졌고 심지어 이것은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인데 그르노블 부군의 장갑 제조자들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는 것을. 이건 제가 지금 책을 발췌해서 읽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왕의 지능과 농부의 지능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즉흥작을 하는 여학생들을 보니까 그 공장에서 장갑을 만드는 여자들의 지능도 이 학생들의 지능과 같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말하자면 대기업에서 장갑 만드는 사람 말고 저기 변방의 수공업으로 몇 명이 모여서 장갑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지능도 이 즉흥작을 하는 여학생들의 지능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2장이 마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평등한 자들의 이성에 대해서 함께 읽어볼게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